없어요. 네. 독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1등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네. 왜냐하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동종업계 분야 자체에서도 별도로 독보적으로 틈새 시장을 가져가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시면 사업하기가 힘든, 기술 개발을 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 다 쓰잘데기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거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너무 무섭죠. 네.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다음 또 슬픈 뉴스 좀 하나 먼저 좀 전할게요. 네. 청년 실업 눈높이 낮춰라. 이게 아무리 참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저랑 나이가 또 비슷하신 김아무개 씨가 경기도 시야공단에서 일을 한대요. 네. 5년차 직원인데 아직도 신입 직원이고 막내 직원이란 얘기죠. 연봉 3천만원에 월 250. 나름 월급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월급 꽤 괜찮은데 근무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잔업을 해야 250만원 월급이에요. 이 사람은 개인 생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회사의 이사라는 이 사람은 올해 차량을 제네시스에서 에쿠스로 바꿨대요. 이 기업가 정신. 제가 계속해서 누차 얘기하지만 이 가진 사람들, 즉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되나, 또 노블리스 오블리주 뭐 이런 것도 연관이 약간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요. 솔직히 너무 없어. 네. 대표는 아무 때나 자기 시간을 활용해서, 물론 자기 회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직원들이 어떤 근무 시간이나 이런 이 노동에 대한 이 근로 금액 책정 자체를 조금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봐요. 네,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 자체를 채워야지만 그 근로가 된 거라고 인정하는 이 방식의 노동법이 이게 좀 쓰레기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들이나 기타 감사나 뭐 기타 등등 잠깐 이런 시간을 할애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 다 깎여야 돼요. 근데 실상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닥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별로 없는데 그만큼의 수당은 굉장히 많이 받아가죠. 뭐 그만큼 많이 이제 회사에 큰 이제 어떤 상업적으로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받아가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서 노동을 하는 이런 근로자들에게는 정말 시간급 10,000원도 책정이 안 되는 이런 거지 같은 이런 기업가 정신은 좀 이 임원들 또는 뭐 대표들은 좀 각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또 지난주 말인가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저 썰전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재명 시장이 참 성남시장이 핵심을 말해요. 핵심. 이 구조 자체를 바꾸려면 안 좋은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안 좋은 시스템 바꾸는데 뭐부터 바꿔야 되냐? 땅, 토지의 제도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국토 보유세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제한을 해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수십조 원 거둘 수 있다. 그 세금으로 뭐 국방부 뭐 군인들도 또 뭐로 바꾼다고 모병제로 바꿔서 또 하는 부분 뭐 기타 등등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소유 재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임대 형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자산은 임대 형식으로 바꿔서 국가가 관리까지는 아닌데 뭐 임대를 맡기는 거죠. 관리를 맡기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세금을 조금 환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자금이라는 이 부분에서 핵심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땅 소유자와
건물주. 네, 이 두 사람,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 된다고 거기 그 나오냐면 5%예요, 5%. 대한민국 국민이 대략 계산해서 그냥 5천만 명이라고 칩시다. 네, 5천만 명 중에 5%면 얼마 정도 되죠? 250만 명 정도 되네요. 약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럼 나머지 95%인 사람들이 이 소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땅을 사용하는 비용과 건물을 사용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굉장히 이게 그 빈익빈 부익부로 이렇게 빈부격차를 만드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어떻게 했어요? 왕들이 가끔씩 약간 획가닥하면 획가닥한다기보다는 어떤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으면 토지 몰수 해가지고 뭐 재분배해주고 뭐 아니면 세금을 왕창 물려서 땅을 팔지 않을 수 없게 만들다던가 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재분배 부의 재분배를 했었죠. 그래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는 게 이게 꼭 뭐 기업 대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게 이제 해당이 돼요. 소유한 사람들이 조금 가진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모병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모병제. 모병제는 뭐 근데 그 이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남경필 지사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하다못해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게 계획된 게 군 복무제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장기 계획 그 전략에 의해서 12개월까지인가 줄이는 걸로 그 장기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중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하다가 그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조금씩 하다가 박근혜가 완전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국방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군인들을 뭐 양성이보다는 복무 의무 규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조금 없어지고 있어요. 어차피 전쟁 뭐 북한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질까요? 우리가 전쟁에서 져도 통일이고 이겨도 통일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통일되면 그 다음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렇게 중소기업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더라도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 이 시간이 제가 예전에 그 경동택배에서 일할 때 제안을 받은 시간이에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택배 일을 하면 이제 정규직이죠. 정규직으로 일을 하면 월급 180만원인가 190만원 준다고.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그건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210만원까지 올려서 줄 테니까 일하라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네요. 하루 종일 일합니다. 하루 종일 진짜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러고 210만원. 정말 암울한 현실이죠. 그래서 시급을 올려야 되고 이거랑 좀 같이 얘기할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계약직 또는 뭐 위촉직 임시직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참 악용해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인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을 새로 고용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한 이런 직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은 전문가라고 해서 프리랜서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럼 프리랜서하고 같이 일을 하면 프리랜서는 일반인 월급 대비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최소 1.5배에서 2배까지 지급을 해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노동관련법을 누가 어떤 개쓰레기 같은 놈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일용직, 단순직, 노동직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 그닥 그렇게 높지 않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전문 직종에 한해서는 조금 예,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네, 뭐 저희 어머님도 하다못해 도배 일 하시는데 도배 인건비, 뭐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거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그 차후 보장도 없고 연계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전문 직종, 일용직, 단순 직종에 대한 예, 이 급여 자체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이게 부의 재분배가 돼요. 부의 재분배가. 그래서 이 청년 실업들한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을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 힘들어서 포기한다 이거죠. 네. 눈높이 낮춰라. 솔직히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딴 소리를 했다네요. 서울대를 나와 직장을 못 구한 사람이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라고 하면 안 한다.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방에 가서 일을 하는 걸 좀 꺼려 하는 게, 네, 있긴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중소기업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네. 이 얘기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이제 청년이 중소기업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갔나 봐요. 근데 화장실이 바로 보이는데 또 그 건물이 또 고등학교 분교 같고 낡은 화장실에 담배 냄새 가득하고 그렇게 이제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면접 보러 안 갔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8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지가 좀 잘 안 되는 이런 회사도 있었네요. 네. 해서 1차에서는 불행하게 합격하고 2차 면접에는 회사를 깠다. 면접에 안 갔다는 얘기죠. 네, 참 그래요. 그래서 참 이 생활 환경 이게 건물주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 건물주가 조금 환경에 좀 신경을 썼으면 이 사람은 열심히 또 이 회사에 취업을 했을 텐데 이런 거예요. 보통 1년 정도 청년들이 제조업에서 일하면 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청년 인턴 취업 지원금 이런 거 지금도 있어요. 근데 되게 이 정책이라는 게 아직도 비현실적인 건 월급 100만원에서 시간제에 관련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월급을 최하 뭐 얼마 이상 주지 않으면 이 지원금도 해당이 안 돼요. 법이 또 바뀌었어요. 2017년에. 그래서 채용유지 지원금 뭐 이런 것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채용유지 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직원 고용을 늘릴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방향이 이게 좀 엉뚱한 것 같아요. 이게 좀 해당이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또 부천 지역 테크노파크 아파트형 공장단지 제가 여기 한번 가봤어요. 부천 지역에 있는 테크노파크 아파트형 공장단지도 한번 상담을 해서 갔어요. 왜냐면 그 예전에 이데일리 기업경영연구소에서 보험사 GA 관련해 가지고 여기 연구소를 뭐 만든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여기 교육을 하고 한 달 만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정말 건물 자체가 정말 노화가 돼 가지고 무슨 연구소야. 그 연구소 왜 세우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왜 설립하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뭐 세금 절세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연구 전담 요원은 있어요? 그랬더니 연구 전담 요원이 없지 당연히. 없어요. 없어.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 몇 년 안에 5년 안에 뭐 10년 안에 많은 단순 노동으로 인해서 매출을 만들고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이렇게 내모는 이런 회사들은 문 닫을 거예요. 문 닫고 대부분 통폐합돼서 규모 있는 생산과 유통으로 인해서 없어질 거라고 봐요.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어야지 이게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왜 중소기업에 안 갈까? 그래서 이명박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니까. 아니야, 나라가 텅텅 빌 정도로 중동으로 가야. 이번에 이거 누구예요? 이모 대통령과 박모 대통령.
김모씨 39세 시화공단 A 중소기업, 네, 반도체 회로기판을 만드는 연 800억 매출을 자랑하는 이 중소기업은 아니구나. 이건 다른 회사네. 반도체 회로기판을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월급 약 250만원. 5년 차이지만 막내이고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 잔업과 잦은 주말 근무. 직원 복지는 여름에 박스, 겨울에는 침낭을 덮어야 하는 휴게실 뿐이다. 김씨는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이 사람 이직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네. 본인 생활에 이렇게 얽매여서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못 벗어나요. 네.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의 87%는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네. 87%가 아니라 95%일 거예요, 아마. 전체 기업 중 99개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왜 우리는 중소기업을 안 갈까? 네, 350만 개에 대한 중소기업들. 지난해 청년 실업률 9.8%, 약 100만 명. 실제적으로는 100만 명이 아니라 한 300만 명 육박할 거예요. 네, 진짜. 왜냐면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 저희 집 막내도 지금 1년 정도 휴학하고 내년 2학기, 올해 2학기구나. 올해 2학기 들어가고 또 졸업유예에 해당하네. 우리 막내 동생. 셋째. 다음 취업준비생들, 다음 군인들도 아직 취업한 게 아니니까 약 20%에 달한다고 이렇게 써있네요. 체감률이. 그래서 박모 대통령이 예전에 이모 대통령이구나. 입이 써있네. 아예 이명박 대통령이 젊은이들이여 도전하라. 집 안 가서 일하고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라. 뭐 눈높이를 낮춰라. 일단 헛소리를 했다고. 청년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아니라서 싫은 것이 아니다. 예.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나요? 그랬더니 청년들의 72%가 중소기업에 취업 의향이 있다. 면접 보고 난 다음엔 전부 다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청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일자리 해법은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이럴 일이 없어요. 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냐. 우리나라는 이 대리 판매 제도도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일본처럼 이렇게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런 쓰레기 같은 제도는 좀 우리나라는 좀 바꿔서 정상적으로 좀 돌려야지. 네. 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게 어떤 협력업체 제한을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너무 옥죄예요. 네. 이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너무 그 가치가 좀 떨어지는 제품 생산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제품을 제 가격을 못 받고 그러니까 그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제 월급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네. 가치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불과 한 15년 전쯤 미국에 9박 10일로 그 연수를 갔을 때 여행 겸 연수 갔을 때 아디다스라는 이제 회사에 갔었어요. 미국에 있는 포틀랜드에 있는 아디다스 회사에 갔었는데 출근 시간이 9시 또는 10시까지 두 개 나눠져 있어요. 9시나 10시 그리고 한 2시간 3시간 일하다가 12시 11시 반이면 밥 먹으러 갑니다. 이게 밥 먹는 시간 2시간이야 11시 반에 밥 먹으러 가서 12시 반이 아니라 1시 반 1시 반까지 보통 1시나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이에요. 그리고 3시까지 또는 4시까지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한 사람은 3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 10시에 출근한 사람은 4시까지 일하고 집에 갑니다. 퇴근이에요. 아주 잠깐 일해요. 한 4, 5시간 밖에 일하지 않아요. 그 아디다스 회사가.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제 그런 회사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회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청년 구직자를 탓하기 전에 작업 환경을 좀 하고 비인격적 언사를 자제해라. 이렇게 전부 다 가려져 있어. 정부의 역할은 정부는 복지시설 확충이나 임금 인상은 어렵다.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인턴 취업지원금 1년 이상 고용하고 정부에서나 정규직 고용을 했었어야지. 멍청한. 정부도
정규직 고용 안 해요. 이 비정규직 양산을 이 정부에서조차 이제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하는데 무슨 누가 어떤 기업이 무슨 예? 이거 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뭘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대통령으로 찍으시면 안 돼요. 네, 투표할 땐 예, 좀 납득이 좀 되는 사람을 좀 네, 대통령으로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얼토당토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네. 네, 뭐 기업유주 지원금.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거 거의 다 통폐합되고 지금 바뀌었어요. 네.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 돈을 못 주는 건 잘 안다. 문제는 어떤 취급을 받는가이다. 월급 조금 적게 받아도